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손성미입니다. 발표에 기회를 주신 넥슨하고 캡콤 그리고 PPT 제작에 도움을 주신 신동희 코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에 등장한 아미보 덧입는 플레이어 방어구 제작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엄청 대단한 기술이나 획기적인 것들은 자세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플레이어 방어구 제작에 있어서 작은 팁들과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제작 워크플로우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 그럼 세션 시작하기 전에 저희 소개를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일본 오사카에 있는 캡콤에서 3D 캐릭터 모델러로 컨슈머 게임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몬스터 헌터 월드와 몬스터 헌터 라이즈의 게임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 세션은 몬스터 헌터 라이즈에 등장하는 아미보 덧입는 플레이어 방어구 제작기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컨슈머 게임 개발에 있어서 모델러가 하는 일과 고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NDC 2019에 롱맨 아이루 1세트 방어구 제작기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이 NDC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의 몬스터 헌터 IP로 게임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월드팀에서는 주로 동반자 아이류 관련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라이즈 팀에서는 NPC 의복이나 플레이어 방어구도 만들고, 그리고 동반자들의 방어구나 장비도 제작도 담당을 했습니다. 어째 제작 외에도 신입들이 한 명의 좋은 모델러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거나 팀원들을 위해 매뉴얼을 만들거나 어셋 제작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배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목차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제작한 데이터들을 자랑이 아니라 그냥 소개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보실까요? 대부분의 NPC 얼굴과 헤어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만들었습니다. 의상 제작이에요. 그리고 아이루 방어구들도 제작을 했고요. 플레이어 방어구도 세트를 좀 만들었는데, 비슈텐고, 야츠카다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아미보 플레이어 방어구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내용이란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한국의 NDC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만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총 7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그 뒤에는 플레이어 방어구에 대한 소개와 제작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Q&A나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도 제가 입술이 좀 부었어요. 그래서 입술 모양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것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몬스터 헌터. 몬스터 헌터는 어떤 게임일까요?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몬스터 헌터는 2004년에 캡콤에서 발매한 헌팅 액션 게임입니다. 최대 4인까지의 멀티플레이가 가능하고요. 퀘스트를 선택, 몬스터를 사냥, 좋은 무기야 좋은 방어구 제작하는 것이 기본 컨텐츠예요. 그리고 다른 게임하고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몬스터 헌터에서는 아이템 레벨이나 방어구 이런 것보다는 실패를 통한 유저들의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개념보다 헌터 랭크라는 숫자로 자신의 강함과 경험을 증명하는 척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션의 주인공 몬스터 헌터 라이즈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사실 100마디의 설명보다 짧은 영상 한 편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 데 더 빠를 것 같아서 일본 런칭 PB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글판에 그 폰트에 익숙하시겠지만, 일본판에서는 유명한 서예가 분이 직접 라이즈 타이틀의 글씨들을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나요? 어떤 게임인지? 그래서 몬스터 헌터 라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3월에 발매한 닌텐도 스위치 몬스터 헌터 신작이고요. RE 엔진으로 만든 최초의 몬스터 헌터입니다. 놀라운 최적화와 엔진 성능을 스위치에서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로딩이 없는 심리 스테이지를 적용을 해서 보다 더 쾌적한 헌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동반자 가르크라는 아이루 동반자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동이나 공격 그리고 좀 서포트를 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줄벌레랑 벌레철사 기술이 있어서 좀 더 스타일리쉬하고 스피드한 게임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플레이어 보이스가 도입된 최초의 타이틀입니다. 다 최초라는 어떤 수식어가 많이 붙은 신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 헌터에서 좀 생소한 부분도 많으시겠지만 여러모로 호평을 많이 받은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오늘의 주제인 플레이어 방어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플레이어 방어구는 머리, 몸통, 팔, 허리, 다리 총 5개의 파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형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몬스터로 만들어졌는지 소재와 성격과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방어구의 특징이고요. 더듬기 시스템이 있어서 부위별로 외형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플레이어 방어구는 어떤 흐름으로 제작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세션을 통해서 몬스터 헌터 프로젝트는 이렇게 방어구를 만드는구나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좋겠고 방어구 워크플로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세션의 주인공은 아미보 방어구지만 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제작에 참여한 야츠카다키 방어구와 비슈텐고 방어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미보 덧입는 플레이의 방어구를 소개를 해드리는 흐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방어구가 만들어지는지 모델링 제작 워크플로우를 한번 맵으로 알아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흐름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모델러마다 워크플로우가 다르지겠지만 캡콤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가볍게 모델링을 만들고 거기에 가볍게 웨이트랑 텍스처를 입힙니다. 그 다음에 본 모델링에 들어가서 UV 전개를 하고 G브러쉬나 3D 코트에서 하이 메쉬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센스에서 하이 메쉬를 베이크를 해서 서브센스 페인터에서 텍스처를 제작을 해서 엔진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완성까지 가는 이런 워크플로우예요. 하지만 모델링 제작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2가지가 있어서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점 2가지는 첫 번째가 UV 전개를 하기 전에 리깅과 스키닝 그리고 체인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먼저 엔진에서 확인할 때 최종 데이터랑
실루엣이 크게 차이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루엣 수정을 앞 단계에서 많이 해둔다면 나중에 가서도 시간 절약도 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쾌적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먼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엔진에서 체인과 콜리전, 실루엣을 앞에 단계에서 진행을 해두면 나중에 완성된 렌더링하고 로우 메쉬의 실루엣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좀 작업된 모델링을 예상을 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먼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초반에 작업을 하게 되고 이 웨이트된 데이터를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텍스처까지 완성된 모델링에 웨이트를 복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제작에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 두 번째, 캡콤에서는 한 명의 모델러와 한 명의 원화가가 마지막까지 데이터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러랑 원화가가 엔진의 기능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캡콤에서는 원화가가 모델링을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제 자리에 와서 실루엣을 체크를 해주시거나 텍스처를 해주시거나, 그래서 원화가와 항상 상의를 하면서 잦은 체크 그리고 많은 체크와 제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깅, 스키닝, 엔진 기능들을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두 분 다 원화가랑 모델러가 이런 기능들과 공부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 데이터를 제작을 하게 되고, 팀을 떠날 때까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한 번 만든 데이터는 모델러가 마지막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작에 참여했던 방어구 중에 야츠카다키 방어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야츠카다키란 어떤 몬스터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에서 처음 선보인 비지주 야츠카다키이고요. 거미형 몬스터에 이렇게 거미줄이 있고 뒤에는 발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갑옷과 좀 붉은색 견갑이 앞에 특징이고요. 그 빛나는 부분이 있어서 방어구에도 이 특징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한번 컨셉 원화를 알아볼게요. 먼저 야츠카다키 남자 방어구입니다. 몬스터의 특징 중에 하나인 보라색 견갑과 실크 소재의 망토가 특징입니다. 어쩐지 좀 고귀한 왕자 같은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죠. 한번 여자 방어구 컨셉도 알아볼게요. 야츠카다키 여자 방어구입니다. 드레스를 입은 신부 같은 컨셉이고 넓은 부분의 실크 소재와 보라색 갑옷이 인상적인 디자인입니다. 체인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굉장히 드레스를 입고 사냥을 하는 느낌이 드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야츠카다키 플레이어 방어구의 완성 렌더 이미지입니다. 척 봐도 야츠카다키 소재의 방어구 같아 보이죠? 두 번째로 이어서 라이즈에 처음 등장한 비슈텐고 방어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슈텐고도 라이즈에 처음 등장한 청구수 비슈텐고인데요. 꼬리가 인상적인 원숭이를 닮은 박쥐 같은 컨셉이에요. 파랑색과 녹색 그리고 노란색과 주황색의 조화를 이룬 깃털이 특징입니다. 컨셉 원화를 알아볼게요. 먼저 비슈텐고 남자 방어구의 컨셉 이미지입니다. 어때요? 척 봐도 비슈텐고 방어구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죠? 파란색, 녹색, 주황색 깃털의 특징이 들어가 있고 머리 부분에는 몬스터의 코 부분에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방어구 컨셉인데요. 머리 부분은 헤어로 따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단발머리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세 가지의 색깔과 방어구의 이런 조화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완성 렌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얼핏 봐도 비슈텐고 소재로 만든 방어구 같죠?
지금까지 야츠카다키 방어구와 비스텐고 방어구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제작 워크플로우에 맞춰서 아미보 덧입기 방어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미지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미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미보는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마가이 마가도 아미보의 사진 이미지입니다. 닌텐도에서 발매하는 게임 연동 피규어 시리즈를 뜻하고요. 밑에 보이는 동그란 곳에 NFC 카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닌텐도 스위치 조이콘이나 프로 컨트롤러에 접촉을 시키면 아이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피규어를 아미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보 덧입기 방어구의 컨셉은 마가이 마가도의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먼저 마가이 마가도를 알아볼게요. 제작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이즈에 처음 등장한 원호룡이라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간판 몬스터고요. 보라색이 갑옷과 노란색이 뾰족한 가시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로는 이게 어떤 몬스터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준비를 했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즈의 메인 몬스터인 원호룡 마가이 마가도인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살펴볼게요. 이 몬스터를 참고를 하면은 나는 어떻게 방어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라색 갑옷이 보이고요. 그 노란색 뾰족한 이런 뼈 부분도 눈에 띄고요. 발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손에 보이시죠? 손 쪽에.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 마가이 마가도의 방어구 컨셉 원화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아미보 덧입기 남자 방어구의 컨셉 이미지입니다. 어떤가요? 마가이 마가도 느낌이 물씬 나는 컨셉이죠. 뾰족한 부분과 마가이 마가도의 피부 그리고 가죽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 눈이 빛나는 것도 특이하죠. 아미보 덧입기 여자 방어구의 컨셉 이미지입니다. 남자 방어구가 좀 다른 점은 투구의 한쪽 눈이 빛나는 건 비슷하지만 포니테일의 긴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톱에는 좀 손톱 같은 긴 파트도 붙어 있습니다. 좀 슬림하죠. 여러분이 컨셉 원화와 몬스터의 특징들을 지금 같이 확인을 했잖아요. 참 많이 고민을 하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의 고민할 점을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폴리곤의 여유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양면을 써야 될지 단면을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UV 면적도 크게 보여줘야 될 부분은 UV를 크게 잡고 노멀 맵을 써야 될 부분, 안 써야 될 부분도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고요. 어깨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은 크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많이 보여줘야 되나 이런 것들도 컨셉 단계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리깅과 스키닝, 체인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체인본은 어느 쯤에다 심는 게 좋을까?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다른 방어구와의 결합 부분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따로 영상으로도 준비를 해놨지만 제작은 세트로 하지만 유저 여러분들은 커스텀을 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결합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지금까지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한번 워크플로우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미보 남자 더디기 방어구 제작을 영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원화를 보면서 가 모델링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텍스처랑 색도 넣어보고요. 흔들리는 부분에 체인 움직이고 있죠? 이런 것들도 계속 체크를 하고, 마가의 마가도에도 좀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시브 영역을 잘 지정을 해서 어색하지 않게 작업을 합니다. 지금 과정부터는 실루엣이나 텍스처를 원화가랑 계속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텍스처가 들어가고 있죠. 지브러시와 서브스턴스 페인터를 통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확인을 하고 있고, 빛나는 부분이 인상적이죠. 계속 확인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하고 많이 비슷해졌어요. 지금쯤 되면은 대부분의 텍스처가 완료됐다고 봐도 무관한 부분이고요. 그래도 실내 라이팅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을 안에도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라이팅 체크를.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회색 화면에서 체크를 통한 실루엣을 보고 무기를 한번 들어서 공격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그냥 공격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션을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웨이트도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방어구가 여러분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졌죠? 아미보 여자 더디기 방어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셉이 많이 겹쳐요. 그래서 파츠가 많아서 남자 방어구보다는 빠르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좀 특이하죠. 머리가 긴 헤어로 되어 있습니다. 포니테일형으로요. 여자 방어구의 특징인 헤어, 그리고 손톱에 좀 긴 파츠가 있는 거, 이거 이미시브 영역, 그리고 좀 더 슬림한 바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도 좀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컨셉 원화에 맞게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마가도 태도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마가의 마가도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검이나 태도를 해도 멋있습니다. 마을에서의 광원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플레이어가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는 걸 조금 어색해 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체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괜히 시간도 떼어보고요. 집회소 안에서도 체크를 하고, 원화가분과 계속 잦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멋진 컨셉의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멋있죠? 자, 태도가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까지 방어구 아미보 방어구를 세트로 제작을 했지만, 사실은 방어구를 세트로 입고 다니는 사람보다 따로따로 커스텀해서 입는 유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방어구와의 조합을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다른 방어구와는 어떨까? 라는 고민에서 3가지에 알아두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어구를 제작을 하려면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유저분들은 세트로 입지를 않아요. 뭐
더디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각자 따로따로 입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어구의 크기나 결합 부분이 다른 것을 인지를 해야 되고요. 파고들거나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어구 제작은 5개의 파츠를 세트로 진행을 하지만 전혀 다른 소재의 방어구를 착용을 해도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제작 도중에도 계속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남자 방어구, 여자 방어구도요. 파고드는 부분은 없는지,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다른 조합은 이런 조합은 어떨까? 라고 해서 체크를 합니다. 이런 룩도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모델링도 완성을 했고, 그리고 파츠 간의 결합 부분도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필드에서 방어구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회색 배경에서 모델링 제작이 이루어지지만 후반에는 필드의 광원이나 시간대별로 텍스처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필드 테스트를 하면서 체크해야 될 부분 5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라이즈에서는 필드에서 시간이 흘러요. 낮에서 밤으로, 밤에서 낮으로 흐르는데 이 시간의 광원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실루엣을 체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잘못된 스키닝은 없는지, 무릎이나 팔꿈치, 어깨 이런 건 잘 움직이는지 확인을 합니다. 체인도 여러분들의 모션에 맞춰서 잘 움직이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콜리전도 잘 들어가서 망토가 파고드는 부분은 없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실전에서 여러분이 플레이를 할 때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드 테스트 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아미보 남자 방어구에 낮에 활을 들고 아케노 씨름을 잡으러 가봤습니다. 참고로 저의 주무기는 활하고 건랜스예요. 그래서 체인이 잘 움직이는지, 콜리전을 작동하는지, 여러분들은 모션을 잘 움직이는지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움직이죠? 머리에 체인이나 팔에 붙은 그런 것들, 발광하는 부분, 그리고 어색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요. 제가 또 활 플레이를 잘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여자 방어구에 건랜스를 들고 밤이 되기 직전에 화산맵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시브 텍스처는 튀지 않는지, 체인은 잘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같이 볼 거고요. 또 제가 건랜스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 움직이죠? 머리 부분이 좀 특징인데 헤어가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어요. 딜도 잘 넣고요. 용격포를 마지막으로 필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델링 제작 고민을 많이 했죠. 필드 테스트도 진행을 했지만 고민을 하면서 제작을 해도 신경을 또 따로 써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줘야 되는지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어떤 모션이 들어가도 자연스러운지 계속 모션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모션은 괜찮은데 이 모션은 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마다 모션을 체크를 하거나 손가락을 구부려 보거나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방어구에는 유저분들이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파츠가 2군데가 있는데요. 지정된 부분에 정확히 색이 들어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 내용은 영상으로 따로 준비를 했어요. 그 텍스처 크기나 이름 형식이 정해진 규칙대로 들어가는지 확인도 하고요.
플레이어 방어구나 동반자 방어구하고 같이 어떤 소재의 느낌이 비슷한지 참고를 해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영상을 같이 확인해 보실게요. 아이루 가르크 그 플레이어 장비 그 무기들은 몬스터 소재의 제작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끔은 플레이어 방어구가 가장 늦게 완성이 될 때도 있어요. 비스탱고 방어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확인도 하고 동반자나 가르크의 방어구도 확인도 해서 플레이어 방어구 제작에 도움이 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야츠카다키 방어구와 무기를 들고 동반자들과 함께 사냥을 하기도 하고요. 색을 비교한다거나 소재의 느낌도 파악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은 플레이어 방어구의 두 부분의 컬러를 수정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정확한 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합니다. 라이즈에는 가르크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고 움직이거나 공격하는 거나 이동하는 모션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금까지 방어구 제작 과정을 같이 보셨는데요. 모델링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하고 다른 방어구와의 결합, 그리고 웨이트, 체인 테스트, 컬러 파츠까지, 그리고 필 테스트까지 문제가 없었다면 완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완성된 플레이어 방어구를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잘 완성이 된 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멋있죠? 아까 아미보 방어구는 마가의 마가도 컨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런 느낌이 나는지 확인을 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좀 슬림하고 멋있는 여성 방어구. 허벅지나 무릎, 그리고 머리는 잘 움직이는지, 모션이 잘 반응을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마가의 마가도 앞에다가도 이렇게 움직여 봤어요. 어떤가요? 뾰족한 실루엣, 그 이미시브 맵, 그리고 컨셉 느낌, 그리고 몬스터의 재질,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마가의 마가도 소재를 사용한 방어구 같아 보이죠? 이렇게 해서 아미보 컨셉의 모델링이 무사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르크나 아이루 방어구도 참 멋있어요. 지금까지 한 명의 원화가와 한 명의 모델러가 하나의 컨셉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완성시키는 과정을 보셨습니다. 제가 엄청 대단한 내용을 알려드리진 못했지만 여러분들께 워크플로우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몬스터 헌터 라이즈 제작에 참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느낀 점이 상당히 많지만 몇 가지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제가 캐릭터 모델러로 제작에 참여를 했지만 모델링 데이터 제작 외에도 개발자를 교육하거나 매뉴얼을 만들거나 제작 워크플로우에도 참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남에게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개인이 따로 제작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팀에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팀의 전체적인 스케줄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저를 모델러로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월드 발표 때도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라이즈 팀에서도 저는 게임 제작 외에는 그 어떤 고민도 스트레스도 없이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플레이어 방어구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세션의 내용들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션을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성민이었습니다.